다른 곳 진도도 딱 협의회 묵건대리까지 했어요. 표현대리 빼고. 그래서 협의회 묵건대리까지 하면 다른 곳하고 진도가 딱 맞춰서 거기까지 할 겁니다. 협의회 묵건대리까지는 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2시 안 끝나죠? 네. 조금 더 하죠? 네. 일단 2시까지 끝내준다고 얘기해야, 그치, 1시 반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고 기대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도 나가지 못하지. 좋을 거예요. 나가면 저의 레이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 묵건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가 있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지. 예. 그런데 본인에게 유효인 묵건 대리도 있어.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본인에게 유효한 걸 표현 대리라고 하죠. 묵건 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해. 그 위에 거, 이건 협의의 묵건 대리 이렇게 하죠. 합쳐서 광의의 묵건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묵건 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효한 묵건 대리도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기본이니까 요거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요 협의의 묵건 대리 중에서도 계약의 묵건 대리, 계약. 묵건 대리인이 저지르는 행위의 99%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 계약의 묵건 대리가 뭐냐? 그걸 우리 민법이 자세하게 규정해놨어. 어떻게 처리할지. 갑이 땅이 하나 있다. 그런데 후레자식 놈도 있다. 이 자식이 몰래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다. 뭐 이거죠. 이게 묵건 대리죠. 물론 을이요, 이 땅을 팔 때 지가 갑으로 행세를 해. 뭐 좀 건늙은 놈이 있을 수 있죠. 을이 지가 갑으로 행세를 해. 이건 묵건 대리가 아니죠.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지. 또 을이 자기 땅이라 그래. 등기부에는 아버님 땅으로 돼 있지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뻥치고 자기 땅이래. 이것도 묵건 대리는 아니에요. 이런 걸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요. 묵건 대리하고는 조금 달라. 그럼 묵건 대리는 뭐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즉 대리권은 없어. 근데 뭐는 있어? 대리행위는 있어. 대리행위가 있다는 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을이 갑의 위임장 따위를 위조해가지고 병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묵건 대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리행위가 있었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을에게 뭐가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무효예요. 이 등기도 무효예요. 병원 등기 말소해야 돼. 선악 이런 거 안 따져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 정한테 팔아먹었다. 정이 다시 무한테 팔아먹었다. 아무리 넘어가도 다 무효, 다 무효.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원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묵건 대리행의 결과를 좀 생각해보자. 1억짜리인데 3천에 팔아먹은 경우와 3억에 팔아먹은 경우로 나눠보자. 헐값에 팔아먹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갑이 3천에 팔아먹었어. 나 이거 절대 인정 못해. 이러면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반면에 3억에 팔았어. 아이고야, 드디어 네가 한 건 했구나.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걸 추인이라 하고 추인하게 되면 뭘로 확정된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묵건 대리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상태, 즉 불확정적 무효 상태인데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 불확정적인 상태를 본인이 추인하느냐 추인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유효나 무효로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묵건 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이 확정된다. 무효든 유효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는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과 계약 철회권을 줍니다. 뭐 왜 주는지 조금 이따 봐.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추인 거절, 상대방에게 최고 철회. 이렇게 각각 두 가지 권리를 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요거 물어봅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죠. 먼저 본인의 추인권. 추후 인정이죠. 사후 동의지. 다시 말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로 하겠다 라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라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나 의뢰 행위를 인정하겠다. 이겠죠. 자, 단독의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 따위는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이 갑이 예를 들어 우리 땅하고 건물도 같이 팔았어. 그런데 갑이 건물만 추인해. 건물 부분만. 또는 3천에 팔았는데 한 5천 정도만 내가 추인하겠다 해서 변경을 해서 추인을 해. 갑이 만약에 일부만 추인했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다는 건 계약 내용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누구 동의가 필요해? 병의 동의가 필요하죠. 계약 내용을 바꾼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추인하려면 원래는 전부를 추인해야 돼. 그럼 병의 동의가 필요 없어. 하지만 일부나 변경 추인했을 땐 병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추인은 명시묵시 불문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무권 대리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지. 의뢰한 놈이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1,000만 원을 줬어. 아버님이 뭔지도 뭔지 받았어. 이거 추인이라 할 수 없죠. 알고 추인. 두 번째, 묵시적 추인과 관련해서 장기간 방치. 이건 추인이 아니다. 의뢰 직거리를 갑이 알았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10년을 방치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추인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우리 판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고사일을 못 참고 팔아먹었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즉 추인은 꼭 추인이든 추인 거절이든 꼭 상대방에게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땅을 1월 10일 날 몰래 갖다 팔아먹었고 근데 3억에 팔았다. 그거를 아버님이 알고 아들한테 1월 15일 날 잘했구나 내 자식아 추인했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병은 이 추인 사실을 1월 20일 날 알게 되었다. 바로 알 수는 없죠. 갑이 을에게 잘했거나 내 자식아 추인했다는 걸 병이 즉시 알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을 때 이때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병은 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만은 추인의 효과를 대항할 수 없다. 주장 못한다. 추인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추인은 유효한데 병에게만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병은 갑이 이미 뭘 했지만 추인을 했지만 모르고 있다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 추인의 상대방하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효과. 요걸 딱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추인의 효과. 언제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자, 여기서 두 개. 처음부터 유효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을이 1월 10일 날
3억에 팔았는데 1억짜리를 갑이 그걸 모르고 1월 한 12일쯤 정에게 1억에 팔았어. 갑이.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 갑이. 그래서 15일 날 추인했어. 소급하죠. 그러면 갑은 이중매매를 한 거죠. 병하고 정이 충돌하지. 충돌하죠. 안 해? 하지. 그래서 제3자는 뭐 하도록 했어요? 자, 여기서 제3자. 누구냐? 본인과 거래한 자예요. 누구라고요? 본인과 거래한 자. 두 번째, 추인 전에 거래한 자. 본인과 거래한 자, 추인 전에 거래한 자. 세 번째, 이중매매죠. 등기 먼저 한 자가 권리 취득한다 그랬지? 등기까지 갖춘 자. 이게 제3자야. 본인 추인에서 말하는 제3자. 본인 추인에서 말하는 131조의 제3자.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가 누구냐? 병하고 거래한 자 아닙니다. 본인과 거래한 자, 추인 전 거래한 자, 등기까지 갖춘 자. 추인 전에 거래했으니까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에 대한 선악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악불문이죠. 그냥 제3자라고 해놨어요. 이게 첫 번째.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표 때문에 제3자 모기종이 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유권대리. 효력만 처음부터 유효가 될 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추인에서 기억하실 내용 전부예요. 별거 없죠? 있나? 없지. 추인 거절. 3천만 원에 팔아먹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인정 못해. 이게 추인 거절이죠. 따라서 추인을 거절하면 뭘로 확정이 돼? 무효로 확정이 돼. 두 번째, 이거 조심하자. 을이 몰래 갖다 3천만 원에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3천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사실 알게 된 아버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을이 갑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아들놈이 요거 후레 자식 하나야. 단독 상속.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았을 텐데 그 상속받은 권리와 의무 중에는 추인권도 있고 추인 거절권도 있죠.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그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얘한테 상속이 돼요. 이때 을은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 거절은 못해. 추인 거절이란 건 자신이 기존에 병하고 체결한 계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 지가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추인은 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추인 거절을 못한다는 건 이런 의미죠. 등기 넘겨줬죠? 말소 등기 청구 못해요. 말소하라 청구 못해. 그 말은 병등기는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병등기가 유효한 건 병이 뭘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해. 따라서 병과 거래한 정도 소유권 취득하겠지. 자, 병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야, 너 내 거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이따위 소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추인 거절할 수 없다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죠. 됐죠? 이렇게. 추인 거절에서 특히 본인이 사망을 했고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 그 결과 요거 잊지 말자. 이게 본인에게 인정되는 추인권, 추인거절권 전부예요. 두 번째,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고? 최고. 상대방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철회. 자, 먼저 최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통지. 의사표시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누구한테 물어봐? 본인한테.
을에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본인한테만 물어봐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을과 거래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이 병이 몰랐든 알았든 최고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불문 최고할 수 있다. 선악불문 최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갑은 대답해 줄 의무는 없어. 따라서 갑이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여기에 발신주의가 있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병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발신주의를 줘. 뭘로 보죠?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여기 아주 잘 나오죠. 최고가.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치. 본인에게 선악불문, 발신주의, 추인거절, 간주 다 이렇게 보습니다. 봐도 헷갈려요. 나중에 철회랑 섞이면. 그죠? 자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철회는 1억짜리를 3억에 산 병. 계약 없는 게 낫죠. 상대방의 계약을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 철회는 의사표시예요. 나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의사표시. 여기서 원래 철회라는 것은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을하고 병은 이미 계약은 체결한 상태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철회는 병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철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회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철회예요. 예? 아니야, 그냥 철회할 수 있어. 아니야, 그 구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철회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철회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철회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잊지 말자 선의만 해. 선의만. 무지하게 잘 나오죠. 이거 비교해서. 선의만 철회할 수 있다. 선의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하면요, 계약은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추인 못해. 또 135조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 135조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의 내용 중에는 계약 이행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을이 계약을 철회해 놓고 을한테 계약을 이행하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135조 무권 대리인 책임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철회예요. 그 다음, 아까 1억짜리를 3억에 팔았어. 갑은 추인하겠지. 3억에 팔았으니까. 근데 병은 철회하겠지. 충돌해. 갑은 추인했고 3억 내놔. 병은 나 철회했어 못 줘.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지. 뭐가 우선해? 먼저 행사한 게. 갑이 먼저 추인, 상대방은 철회 못해. 상대방이 먼저 철회, 갑은 추인 못해. 단, 아까 이거.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추인했지만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죠. 요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들이 내용 전부예요. 일단 추인 거절 최고 철회. 두 번째가 세 번째군요.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죠. 자, 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어.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어. 근데 상대방은 너무 불쌍해.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돼. 본인은 책임질 여지가 없는데 상대방은 보호하려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135조 책임을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는 경우구나. 그 다음에 상대방은 불쌍한 놈이구나. 이걸 염두에 두면 요건 3개가 그냥 나와요. 첫째가 본인이 책임질 여지가 없다. 을은 대리권을 증명 못했다.
즉 무권 대리다.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성립하면 안 된다. 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효. 유효?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되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일단 요 두 개. 그 다음에 상대방은 너무 불쌍해. 무슨 뜻이야? 선의무과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선의무과실.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잘 나오죠. 선이기만 하면 족하단 말이죠. 어서 본 적 있죠? 선이기만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어서 봤지? 그런 게 머리에 남아갖고 이거 헷갈린다. 네? 이거는 선의 앤드 무과실. 어디서 봤죠? 선이기만 하면 족하고 제3자 보호. 헷갈려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요. 상대방은 계약을 뭐 하면 안 되고 철회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쉽게 생각하세요. 8살짜리가 아버지 땅을 팔아먹었어. 걔가 뭔 책임을 져. 아, 미성년자 안 되는구나. 행위 능력자여야 되는구나. 이게 135조 책임의 요건이에요. 제가 뭐 5개를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려도 말 안 들으시니까 2개만이라도. 예? 팔 빠지게 써드렸으니까 2개만이라도.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팔 빠지게 쓰는 불쌍해서라도 공부하고 떠나는 거야. 2개. 효과.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그런데 이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선택 잊지 말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만약에 상대방이요 손해를 배상하라 그랬어. 무권 대리인이 나 땅 넘겨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 설득해서 넘겨줄게.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손해 배상하라 그러면 배상해야 돼. 땅 넘겨 그러면 어떻게든 땅을 넘겨야 돼. 아버지를 구워 삼건 뭘 하건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란 거죠.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잊지 말자. 3번째. 요게 요건이고 요게 효과고 3번째가 성질인데 무과실.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 그래서 아주 적절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죠. 후레자식 놈이, 갑의 후레자식 놈이 지가 직접 하질 않고 서류를 위조하여 아버지 친구한테 갖다 줬어. 위조해서. 아저씨,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뭐 부탁하던데요? 의리 서류를 봤더니 A 토지 서류가 다 들어있어. 갑의 신분증도 있고 인감증명도 있고 위임장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어른 당연히 갑이 나한테 부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무권들이야. 근데 또 헐값에 팔았어. 잘못해서. 그래서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 그랬더니 병이 을에게 책임지래. 을 억울하죠? 그래도 책임져라. 법정 무과실 책임. 을의 무권대리 행위가 갑의 아들놈 제3자의 문서위조 제3자의 기망과 같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야기가 되고 무권대리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135조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135조 딱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고요. 이제 하나.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라고. 요거는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론만 기억하라면 안 해. 이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외워? 그래, 안 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조금 듣고 결론은 꼭 기억하셔야 돼. 지금까지 본 거는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게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무권 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행위. 근데 단독행위가 2종류가 있죠. 기억나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개가 있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게 뭐냐?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하나 생각해 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무권대리인이 저질렀다. 다시 말해서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죠? 예? 이해 안 되세요? 되잖아. 재단법인 설립회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라는 것은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한 갑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취지가 너무 좋고 자기도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할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추인을 했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다.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요거 기억하죠.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쉽게 생각해보죠. 갑이 이렇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어요. 이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 연기 권한 없고 해제 권한 없다 그랬죠? 자, 해제권이 없어요, 우리. 그런데 이 자식이 해제를 하네? 해제권이 없는데 해제했으니까 무권대리죠. 또 병이 을에게 해제를 하니까 을이 수령하네? 병의 해제 의사표시를. 얘 수령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까 해제권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제권이 없는 을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해제를 수령했다면 무권대리죠. 자, 위에 건 능동이지, 밑에 건 수동이지. 해제는 상대방이 있지. 합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능동대리의 무권대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수동대리의 무권대리. 예? 136조가 이걸 구별해놨어요. 능동대리의 무권대리와 수동대리의 무권대리. 요거는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다투지 않거나 동의했거나, 요거는 병이 을의 동의를 받았거나, 요렇게 나눠놨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해도 돼.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능동과 수동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136조에서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일단 136조는 쳐다도 보지 말고 136조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하고 있다. 우리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고 있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예? 뭐가 있었어요? 현명의 주체. 뭐가 있다고요? 아까 대리권 범위에서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보통은 능동하고 수동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구별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그 중에 아까 봤던 현명의 주체. 능동은 대리인이, 수동은 상대방이. 구별해야 되죠.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형의 무권들이 종문이 구별해놨어. 세 번째, 공동대리 제한. 능동만 공동으로 하면 돼. 수동은 단독으로 해도 돼. 그래서 능동과 수동은 원칙적으로 구별이 필요 없지만 예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경우,
아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이걸 물어봐요.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 현명의 주체. 구별하자. 공동대리 제한. 구별하자. 세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회의 무권대리. 이 세 가지만은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자 말이죠.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저 마지막 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히 했지? 34페이지 무권대리 교재 체크하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무권대리가 있어요.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서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그 중에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죠. 오른쪽.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130조가 바로 그걸 규정하고 있죠. 기억에 의해 세 번째 줄,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 단 전부를 하라. 따라서 일부나 변경 추이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니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게 하라. 명시묵시 불문한다. 단 132조.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대항 못해. 그죠? 상대방이 알았다면 대항해. 그럼 알기 전까지는 대항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A가 있지.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B에 있는 판례는 장기간 방치. 추인 아니다. 디귿 추인의 효과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그때 제3자 밑에 가로 안에 추인 전에 본인과 거래한 등기 따위를 갖췄으면서 선악 불문. 요게 133조 단서의 제3자다. B. 유권대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건 아까 제가 후레자식 놈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지가 갑으로 행세해서 팔아먹거나 자기 땅인 양 팔아먹은 건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권리자인 아버님이 추인하고 싶어. 그런데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민법에 있는 추인, 세 가지가 있어요. 민법의 추인이. 오늘 본 게 무권대리 추인이에요. 다음 주에 볼 게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여기 세 개가 있어. 요 셋 중에 하나 끌어와야 되지. 어떤 걸 끌어오느냐? 무권대리를 끌어. 무권대리. 어차피 후레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타인 권리를 자기처럼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추인이죠. 무권대리 추인에 준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X,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무효 행위의 추인이에요. 됐죠? 조심하자. 추인 거절에서는 그 주의.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는 뭘 못한다? 추인 거절 못한다. 그 추인 거절 못한다의 구체적 내용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셔. 추인 거절 못한다의 구체적 내용. 말소 등기 청구 못해. 병 등기는 유효해.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 그래서 정도 취득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 그죠? 구체적 내용. 그건 없지요? 여러분이 쓰시면 되지. 그것도 써주지 자식아. 여러분이 써. 상대방의 최고 선악불문. 이따가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만. 자,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인정된다. 조문 꼭 기억하시고 기억의 법적 성질, 의사의 통지. 최고는 본인에게 리얼 확답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 간주. 철회는 선의만 기억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니은 추인 못해. 상대방도 135조 책임 못 물어. 그런 것들. 그죠? 디귿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135조가 있습니다. 자, 1항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 선택 잊지 마시고, 2항에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요건 2개, 이 조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선의, 엔드, 문과실이어야 되고, 을은 행위 능력자여야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요건이고, 비읍이 성질, 법정, 무과실 책임. 거기 판례가 있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으로 무권대리는 잘못 없이 위법하게 야기됐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이 있고요. 이번에 136조라고 그냥 단독행위라고 돼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독행위라고 돼 있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박스가 있고, 박스는 두 번째 줄 능동대리의 무권대리와 네 번째 줄 수동대리 무권대리를 규벌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인할 수 있다. 본인 추인 동그라미 이렇게 쓰시고, 요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박스 밑에 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이 확정정보니까 본인은 뭘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표현들이 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속 복습 예습을 해주셔야 7, 8월 달에 문제풀이에서 어려움 없이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5, 6월 달 날씨 좋고 사람들 놀러 다니는데 휩쓸려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열심히 더 예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